자, 2학년 우리 이번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료 비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역사라는 것에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수업 시간에 모든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만의 첫 역사 수업 시간에 역사라는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진짜 이 지구에서의 역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우리 교과서 22쪽을 한번 펼쳐보면 이런 좀 우주틱한 이런 게 나옵니다. 보시면 그냥 이거만 봐서는 거의 뭐 과학 교과서인 것 같아요. 과학 교과서처럼 보이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확대를 해보면 지구가 태어난 거는 약 46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는데, 이 지구는 원래 거대한 용암 덩어리로 시작해서 점차 서서히 식어가다가 육지와 바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처음의 시작은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명체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점차 그 생명체가 진화를 하게 되면서 다세포, 여러 개의 세포를 가진 동물 그리고 혹은 식물로 진화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인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구 역사에서 근데 이 인류의 등장한 시점이 언제로 볼 수가 있느냐? 지구가 딱 오늘 밤 12시에 딱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지구가 탄생을, 바다가 만들어진 게 새벽 2시, 생물이 처음 등장한 게 4시, 그 다음에 다세포,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 등장한 게 오후 6시 반입니다. 쌤이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한 2시 20분인데 아직까지 다세포 생물도 등장을 못한 거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대체 언제 등장했냐? 자, 보시면 23시 59분 12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가 끝나기를 48초 남기고 인류가 처음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인류가 이 지구라는 행성의 전체 역사로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그 차지하는 시점이 얼마 안 된다. 인류가 등장한 시점, 그리고 인류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것 같지만 46억 년이라고 하는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사실 우린 진짜 이 티끌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루를 48초 남기고 처음 등장한 우리 인류가 어떻게 그러면 진화를 해 나갔냐? 오른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인류는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서 등장을 했는데, 우리는 그럼 최초의 인류를 무엇이라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허리를 펴고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이 영장류를 우리는 인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능했던 존재를 직립보행이 가능하다라고 어려운 한자말로 얘기하고요. 똑바로 서서 걷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최초의 인류로서 언급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는 종이 아마도 인류의 최초의 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등장한 이 인류들은 점차 네 발로 걸을 때보다 두 발로 걷게 되면서 뭐가 생겨요? 손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도구도 만들고 불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가 좀 더 진화를 해 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초기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등장했는데, 이걸 어떻게 통해서 할 수 있냐면 뼈 화석이라던가 아니면 인류가 남긴 발자국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뭐 호모 에렉투스, 하빌리스, 호모 사피엔스처럼 이러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등장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있었다가 그게 다음 종으로 진화했다가 그 다음 종으로 진화했다가 막 이렇게 우리가 외웠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인류의 진화 과정 해가지고, 물론 좀 더 옛날부터 있었던 존재와 이후에 등장한 존재가 구분은 됩니다. 구분은 되지만 얘가 하나의 이런 계통으로 진화를 해 나간 게 아니라, 뭔가 큰 줄기가 하나로 쭉 있으면 뭐 이런 정도 등장했다가 이런 정도 나중에 등장했다가 또 얘가 쭉 등장해서 오래 가는데 얘는 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다른 동물들을 보더라도 같은 과에 속하는 동물이지만 종은 다른 종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호랑이,
걔는 고양이과에 속한다고 막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과인데 고양이와 호랑이는 엄연히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는 이제 같은 이제 분류에 속하지만 인간 안에서도 종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은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개의 종이 있었다가 다 자연적으로 탈락하고 난 뒤에 지금의 바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종이 살아남아서 오늘날의 인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직선적인 라인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종들이 있었다. 위에 한번 다시 보면 진화 과정에서 많은 종이 등장했다 사라졌고 동시에 여러 종이 공존하면서 경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늘날에는 어떤 게 남게 되었냐면 현재 인류의 직계 조상이라 볼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 한 종만 남아가지고 오늘날에 이어지고 있다. 우리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호모 사피엔스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러한 인류의 존재를 뼈 화석이라던가 발자국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발자국 화석 어떻게 남나요?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남습니다. 발자국이 우리도 신발 자국 같은 게 남잖아요. 그런 게 우연히도 말라 굳었다가 위에 화산재 같은 게 쌓여가지고 그 모양이 유지가 되고 그 위에 차곡차곡 지층들이 쌓이면서 결국 나중에 이게 깎였을 때 침식이 일어나서 깎였을 때 그 정체가 드러나면서 여기에 인류가 이런 발자국을 남겼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밑에 보시면 당시에 있었던 발자국이 이런 발자국 화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뼈 화석도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까 언급했던 이러한 인류들의 특징들이 조금씩 다른데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400만 년 전쯤에 등장한 최초의 이제 인류의 조상이다 볼 수가 있고 처음으로 이제 직립보행, 서가지고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간단한 도구를 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등장한 호모 하빌리스는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도구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또 그 뒤에 등장했던 에렉투스는 불도 사용하고 또 자기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 그냥 막 그전에는 동물 짐승들이랑 다를 거 없이 그냥 막 울음소리로 서로 막 의사소통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했어. 즉 장례를 치러주기 시작하는. 점차 오늘날의 인류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등장한 호모 사피엔스는 인류의 직계 조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사실 공존했습니다. 얘가 먼저 있었고 얘가 나중에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둘이가 같이 공존하다가 모종의 사유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바이바이 되고 이 사피엔스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오늘날의 우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진화하게 된 인류가 어떻게 그러면 도구를 사용하면서 살기 시작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쌤이 저번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거 가르쳐 줬었습니다. 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구분점은 뭘까요? 아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이 사이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문자의 유무입니다. 문자가 존재하면서 기록을 한 뒤로는 역사시대. 그 이전에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의 시대는 선사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선사시대는 또 어떻게 나뉘냐면 우리 주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많이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기 시대, 즉 돌을 사용했다는 뜻이야. 돌을 사용하는데 구석기와 신석기, 옛 구자에 새로운 신자죠. 그러니까 옛날과 그 뒤를 구분하는 또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살펴볼 거 구석기 시대입니다. 인류가 처음 돌을 깨뜨려서 도구를 만들었던 시기를 구석기 시대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한 70만 년 전 정도부터 구석기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구석기 시대에는 빙하기가 길었대. 여러분들 빙하기 알죠? 세상이 엄청 추워. 평균 온도가 엄청 낮아. 그래가지고 꽁꽁 얼고 생물들도 별로 없어. 그리고 기후 변화도 굉장히 잦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활했냐면 일단 무리지어서 생활해야 돼. 혼자서는 못 버텨요. 혼자서 어떻게 이 험한 이 빙하기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은 무리지어 생활하면서 언어라든지 도구라든지 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나라 만주나 한반도에서는 30만 년 전부터 구석기 문화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모습이 나타난 거는
30만 년 전, 좀 쌤이 말했던 시기에서 더 뒤로 가서 30만 년 전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태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나라 같은 존재는 없었고요. 지금이야 지금의 한반도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태는 나라를 이룰 정도의 그런 단계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신기했던 거는 이 한반도가 당시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지도 그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일본 있고 제주도 있고 대만 있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는 이런데 그때는 어떻게 있냐면 일본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동해가 마치 호수처럼 존재했다고 해요. 따지자면 이런 식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사실은 황해도 다 그냥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그냥 육지, 저기 대륙의 일부분, 그리고 일본도 대륙의 일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좀 더 이제 지대가 낮았던 곳이 바다로 메워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냐?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구입니다. 자, 구석기인들은 원래는 자연 상태의 나무와 돌을 사용했어요. 근데 불편하잖아. 사실 그냥 자연에서 나타난 그런 것들은 우리에 맞게 가공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쓰기는 불편해. 그래서 점차 돌을 깹니다. 깨가지고 쪼개서 직접 쓰기 편한 형태로 쓴다거나 아니면 떼내요. 그렇게 만든 도구를 우리는 뗀석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떼서 쓰는 도구인 거야. 그래서 이러한 뗀석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뗀석기가 여기 나오는 주먹도끼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쪽은 이제 뾰족하게 날을 세워져 있고 손에 쥐는 쪽은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쥐는 거예요. 쥐어가지고 뭔가 물건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손질을 한다거나 사냥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썼던 게 주먹도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식량은 어떻게 구했는데요? 이때 아직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밥을 먹어? 사냥, 동물들 사냥하고요. 또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들을 채집해요. 이거 아니면 음식을 얻을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을 거리를 구하는 게 하루하루의 그냥 일과였던 거예요. 동물들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징은 먹을 걸 찾으려면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돼. 여지역에서 내가 다 싹 쓸어 먹었어. 그러면 한동안 여기서 먹을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채집해서 먹고 사냥해서 먹고 그 지역 다 털었다 또 다른 지역 옮기고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합니다. 이동 생활을 했다는 뜻은 집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집을 지어봤자 또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로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바위 그늘이라든지 아니면 막 지은 집이 있어요. 막집이라 부르거든요.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생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또 신앙적으로는 어땠냐? 이때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농사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냥 잘 되는 게 중요해. 농사 아직 지을 줄 모르니까 오늘 제발 큰 이제 동물 하나 잡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비는 거야. 그래서 벽에다가 사냥의 성공이나 또 이때 사람들은 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라리 식량을 이제 막 구해올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애도 또 낳아요. 그런 식으로 풍요를 기원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여성성을 강조하고 또 풍만함을 강조하는 식의 돌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돌조각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산, 애기 많이 낳고 또 풍요를 기원하려고 여성의 신체를 좀 과장해가지고 표현한 저런 비너스 상도 있다는 거. 보시면 밑에 이런 동굴벽화도 그래요. 동굴벽화에 보면 대부분 이 짐승들, 동물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말은 얘를 뭐 하고 싶다? 사냥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기원이 소원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는 어떻게 살았냐? 자, 한 10,000년 전쯤에 빙하기가 끝납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구석기 시대와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은 빙하기가 일단 끝났어. 그러면 바닷물이 점차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이 점차 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가 다 이어져 있다가 지금 형태처럼 동해가 만들어지고 황해가 만들어지고 일본이 섬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동물들은 점차 어떻게 되냐면 크기가 작아져요. 추울 때는 크기가 작았을 때 체온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동물은 다 죽어서 큰 애만 살아남아 있어. 근데
이제 나중에 해수면이 높아지고 또 온도가 높아지면 작은 애들이 오히려 더 유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은 동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그러면 옛날같이 또 사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점차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태 인류들은 어떻게 이제 먹고 살기 시작하느냐? 바로 각자 처한 환경에 맞추어서 농사를 짓고 목축, 뭐 소나 말이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을 기르기 시작해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식량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던 거죠. 농경을 통해서 식물을 얻고 뭐 쌀, 보리 같은 것들을 얻겠죠. 그 다음에 목축을 통해서 고기를 지가 직접 길러서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편해요. 옛날에는 일일이 가가지고 사냥도 하고 잡아오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내 집 앞에 있는 동물을 잡아다가 먹으면 되는 거야. 음식을 구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약 기원전 8,000년경 전쯤부터 해가지고 신석기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구석기랑 형태가 많이 다르겠죠? 일단 첫 번째로 도구부터 다릅니다. 아까 구석기 때는 그냥 떼내서 썼어. 그냥 쭉 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투박해. 근데 신석기 때는 훨씬 더 발달해요. 어떻게 하느냐? 갑니다. 곱게 갈아요. 그럼 표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석기는 울퉁불퉁하다면 신석기는 매끈해집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당시에 좀 더 정교한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한 이제 식량들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걸 토기에 보관을 하거나 혹은 그 식량을 조리하기 위해서 토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기들, 특히 유명한 거 빗살무늬 토기라고 불리는 이러한 토기들을 이용하기도 했다는 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식량입니다. 금방 말했지만 농경과 목축 시작했죠. 그래서 곡식도 기르고 야생동물들을 인간에게 길들여서 가축으로 기르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옛날에 비해서 구하기 쉬워진 거지 완전히 이걸 통해서 모든 식량을 구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당연히 식량을 생산하는 게 농경이 망할 수도 있고 농사가 또 이런 가축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변수들은 많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냥이나 채집 같은 것들은 이어집니다. 이어지지만 이런 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하면 농경과 목축 덕분에 훨씬 더 구하기 쉬운 환경이 되기는 했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는 이동하면 안 돼. 이제는 자기 집 앞에 이 밭과 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점차 마을이 생깁니다. 이제는 한 집이 막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집들이 같이 집을 짓고 같이 모여서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는 여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태 지었던 집의 이름이 바로 움집이에요. 움집은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뭐 대충 뭐 이렇게 좀 생겼는데 밑에 이제 구덩이를 팝니다. 약간 반지하 같은 곳이에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다 뭐 식량 보관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막 그런 식의 집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까 구석기 때는 사냥 잘 되게 해주세요 같은 그런 느낌의 단순한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규모가 점차 커졌죠. 사람들이 사는 규모가. 그러면서 인간의 사상이나 신앙도 같이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중요해졌냐? 전에는 먹고 살려면 사냥이 중요했잖아. 이제 뭐가 잘 돼야 돼요? 농사가 잘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로 농사에 영향을 주는 해나 뭐 달이나 물과 같은 자연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늘을 숭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해, 구름, 비 같은 신들을 있다고 생각하고 모시기도 하고 또 특정한 동물들을 숭배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뭐 곰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자기들이 봤을 때 위험 있고 무섭고 뭔가 힘이 강한 동물들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도 당시에 보였다고 해요. 우리 그래서 흔히 이런 자연물에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을 애니미즘이라 부르고 이런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걸 토테미즘이라고 어려운 단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정도 우리 한번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시대가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문명이란 걸 어떻게 만들고 살아갔느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